보신 것처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 씨 관련해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서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 씨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어제 콘서트를 강행을 했습니다. 자, 공연에서 처음으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이런 심정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자신의 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한 것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주목됐고 저도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할 것인지 궁금해서 굉장히 살펴봤었는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모든 죄와 상처를 내가 받겠다. 저 말에서는 아마 팬들을 공연장을 찾아준 팬들을 좀 의식한 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뭐 김호중 씨를 응원해온 팬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앞부분에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 속에는 본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내포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씨가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공연장도 어제 꽤 북적였던 것 같은데 공식 팬카페에는 이럴 때일수록 가수를 응원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팬들이 마음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김호중 씨를 응원하고 어떤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김호중 씨가 광고하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2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이어폰이거든요. 그 구매 인증 글이라든가 뭐 가요대상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인증 게시판에 보면은 지금 뭐 인기상, 본상에서 3개 부문에서 김호중 씨가 1위를 달릴 정도로 이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지마 응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불쌍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얼마나 스케줄에 지쳤으면 그러겠냐. 이렇게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것이 어긋난 팬심이 아닌가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뭐 다툴 여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이 CCTV로 확인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진정한 팬이라고 하면 스타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쓴소리를 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요, 이 콘서트 관람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어요. 수수료가 10만 원이 넘고 이 당일 콘서트 취소는 티켓 가격의 수수료 뭐 30%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응원을 하는 팬들도 계시지만요. 실망해서 내가 예약해놨던 콘서트 가고 싶지 않다. 그럼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의 어떤 귀책으로 공연이 강행되는 경우에는 그냥 부담은 고객이 부담하는 게 맞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뭐 없습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과 관련한 규정은요. 관람일 10일 이내에 취소를 하게 되면 4,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과가 되지만요. 일자에 따라서 관람일 9일에서 일주일 전에 환불 조치를 했다라면 10% 수수료를 뗍니다. 그런데 당일에 이 수수료를 떼게 되면 30%나 물거든요. 그러면 김호중 씨 공연 같은 경우에는요. VIP석은 23만 원, 그리고 R석은 21만 원인데 보통은 혼자 가시는 분들보다는 한 2명 이상의 예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R석 기준으로 그럼 직전에 이런 수수료를 부과받게 되면 얼마를 띄게 되냐? 한 13만 원, 2인 기준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앞으로 예정된 공연들이 꽤 많은데 지금 어떻게 일정이 될까요? 일단 오늘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리고 23일, 24일 서울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고 해서 이 김호중 씨의 개인 콘서트도 예정이 되어 있고 6월에도 지금 김천 공연 그리고 6월에서 7월경에 서울 공연까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공연까지는 티켓이 오픈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서울 개인 콘서트부터 이 연출을 맡은 회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이 소속사가 기획을 하고 어떤 회사에서 연출을 맡은 공연 기획 연출사가 있는데 이 계약상으로 뭔가 해제 사유가 있다라든가 규칙 사유가 있는지 일단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기획사 측에서 계약을 그대로 강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연출 계약을 맡은 회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기는 다소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연출하는 회사 쪽에도 부담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공연을 강행하지 않은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건 정황도 하나씩 짚어보죠. 김호중 씨는 지난 9일에 사고를 낸 뒤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지금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과수는 음주 대사체가 발견됐다고 소견을 밝혔는데 일단 음주 대사체 이게 뭔가요? 이게 새롭게 지금 도입된 어떤 과수사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음주 이력을 소변 또는 모발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변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그리고 모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음주를 했던 이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 음주 대사체로 확인을 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술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알코올 성분, 에탄올 성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대사체가 결합이 돼서 잔여물처럼 남게 됩니다. 이 에탄올 대사체가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혈액을 타고 돌다가 모발에 쌓이는 방식인데 그래서 소변 또는 모발로 음주를 했던 이력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과수에서 아마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17시간 지나서 이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소변 샘플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변 샘플을 분석한 결과 사고 전에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지금 보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게요. 일단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처벌 범위에 들어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지만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사체가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음주가 있었다는 이력 자체만 가지고 이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그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김호중 씨가 그러니까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대사체 검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가까운 시점에 술을 또 한 번 마신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 김호중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음주 정황 상황이 지금 속속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흥지점에 가기 전에 근처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주문했고 식당을 나와서 주점으로 갈 때 이미 대리기사가 차를 운전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거든요. 물론 뭐 술을 안 마시고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 있어요. 뭐 피곤하거나 그럴 경우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이날의 김호중 씨 동선을 보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유흥주점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본인의 집으로 가서 나중에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 시발점이 됐던 식당에서 5명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일행들이 술을 시켜서 같이 식사와 함께 곁들였다는 거예요. 5명이 마신 술이 소주 7병과 맥주 3병으로 지금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씨가 물론 술을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로다, 없다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일행들이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는 그 사이에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부 같이 술을 마신 게 아니겠느냐라는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유흥주점에서 나온 이후에 본인의 집에 갔던 시점이 밤 11시 15분쯤이었고 그 바로 직후에 이 같은 사고를 내면서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겁니다. 정황이 또 있는데요.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가 경기도 구리의 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한 정황 말씀하신 것처럼 포착이 됐습니다. 매니저가 거짓 진술을 하러 경찰에서 갔을 때 이때가 아닌가요? 그렇죠. 시점상으로 보면은 이 사고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그 숙박업소 근처의 편의점에서 찍힌 화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점상으로는 이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고 있을 그 시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김호중 씨가 이걸 구입해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어쨌든 사고를 낸 본인이 이 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허위 자수를 했다는 걸 자기는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몇 시간이 흐른 시점에 편의점에서 뭔가를 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몰랐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 이 어떤 공황장애, 그
그 상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태를 설령 벗어난 모습처럼 일단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그런 심리적인 그런 육체적인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사고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음료를 사는 동안 그리고 맥주를 사는 동안 매니저가 도대체 뭘 한다고 생각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또 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명 개그맨도 불러서 곧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참고인 조사에서 만약 이 김호중 씨의 음주 사실을 이 개그맨이 증언한다면 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엔 끝까지 본인이 부인할 경우 측정을 못하면 법으로는 처벌 못한다, 이런 또 판례를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참고인 진술 조서로서 뭐 요건만 만족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부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이 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요건만 만족한다고 하면 증거 능력은 가질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되려고 하면 0.03% 이상이라는 음주운전 처벌 범위 내에 들어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운전을 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맞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이 돼야지만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 같은 것들로 역추산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해서 기소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아주 가끔 처벌된 사례도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입증이 부족하다.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량이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음주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엄격하게 보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음주 정황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김호중 씨가 사고 미조치죄, 뭐 지금 도주치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만약에 처벌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 형량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서 음주 정황이라는 것이 형량에 반영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로 나온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평당 매매가 1억 원이 넘는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미혼 남녀 입주민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모임이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조건도 꽤 까다롭다고 해요. 일단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서울 반포동의 2,900세대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난달에 전용 84제곱미터, 이게 한 25평 정도 되는데 거래 금액이 4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당 1억 원이 넘는 그런 아주 고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 아파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입주민들끼리 서로 뭐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고 믿을 수 있고 신뢰를 서로 할 수 있으니 입주민들의 자제들끼리 만나게 하는 그 주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가입비는 10만 원이고요. 연회 비만도 3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싸네요. 이 아파트 모임에서는 왜 회원들 간의 오프라인 만남도 계획 중일까요? 왜 이런 모임을 만들고 또 참여하게 된 건지 입주민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주일 때부터 초중고 연수 다니는 애들이 그 많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가잖아요, 여기는 더. 결혼정보회사보다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간다. 한마디로 조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의견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사실 뭐 요즘에 꼭 고급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끼리 뭐 커뮤니티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이 아파트 사는 사람과 사돈 맺고 싶다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가요, 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좋지만 이것이 자칫 물질주의라든가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흐르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가치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가 높아지고 있는데 담장만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임 주최 측은 단순한 커뮤니티 소모임이니까 너무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 이런 반응이거든요. 또 그런데 위화감을 또 조성한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특권을 이제 스스로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이제 교육과 혼인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둘 다 이제는 계층 이동의 어떤 수단으로서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혼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끼리끼리 이런 문화가 자리
자리 잡았던 것도 우리 사회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 단면과 상징적인 장면을 또 이 아파트 단지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야, 무려 5억 원 복권에 당첨된 사연입니다. 이 최근 복권을 구매해서 1등에 당첨된 여성의 사연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보통 복권이면 돼지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딸이 긁은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고요? 네, 어린 딸이 긁은 복권이 1층에 당첨돼서 오. 딸이 엄마 됐어 그러는데 진짜야 하고 못 믿다가 보니까 진짜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저 사진이네요. 네, 야. 이 당첨 사진을 제가 보다니 참 저도 얼마 전에 연예인 꿈을 꿔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데 이분이 평소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복권을 구매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갖고 있던 당첨 1,000원짜리 복권 당첨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러 판매점에 들러서 복권 7장을 샀는데 바빠서 딸들이 이제 복권 긁는 걸 좋아하니까 딸한테 긁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잊어버렸는데 딸들이 진짜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진짜 1등에 당첨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야. 가끔 해보는데 1,000원, 2,000원짜리 가끔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부러운데 당첨금 5억 원 어디다 쓴다고 합니까? 글쎄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우리가 가게가 어렵다 보니까 다들 대출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복권 당첨돼서 대출금 해결하시고 이 긁은 딸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